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벌써 주말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또 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쉬시면서 권중광TV의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기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가련한 그 윤아양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국민의힘의 박지원 애숙이죠. 새파란 여성. 이준석이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되고 훨씬 아주 정치 감각도 있고 또 인정도 있고 또 국민의 마음도 아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스웨덴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그 공식 일정을 마치고 어제 서울공항으로 해서 무사히 입국을 했습니다. 야당은 그냥 이런저런 걸로 흠집을 내려고 헐뚝구릅니다만 좀 옳은 소리 좀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상 외로 국정원의 그 박지원 원장이 아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예상 외로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 가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껄껄했던 한국과의 그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북핵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한다는 그런 걸 끌어냈다는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문제에도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협의를 하고 원자력도 하고 안보에 대해서 그 논의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번에 첫 해외 정상회의에 가서 한국의 입장, 한국의 국위 선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첫 해외 나들인데 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특히 미국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과는 아주 사실 없는 얘기를 하고 또 우루과이를 나타내는 노란색 그 위에 상의에다가 하늘색 치마를 입고 우루과이를 표명하는 우루과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관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교민들한테도 아주 열렬한 환영받고 항상 왼쪽 예리에다가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녔다는 것도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하튼 두 분이 첫 외교 나들이에 가서
성공적 여겼다. 제가 점수를 준다면 최소한 90점은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대통령 내외분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또 해외 말이 좀 통하니까요. 언어가 통하니까 좀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가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김건희 여사는 아주 가는 데마다 대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젊고 아름답고 또 다소곳이 이렇게 얌전하니까 아마 인기가 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스페인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정 마치고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마중을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밤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에 도착해서 28일부터 숨가쁜 공식 일정 소화를 했습니다. 당초 출국할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왔었고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자들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고 다자 외교 데뷔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제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삼각협력 복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실은 10차례 양자회담을 통해서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거기 뭐 삼성의 이재용 전 부회장도 이미 논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분야를 논의했고, 폴란드와는 방위산업, 체코와는 원자력과 전기차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저는 반도체고 원자력은 우리나라 외국 수출의 주종목으로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해외에 가서 성과를 올리고 왔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 우리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참 처음 해외 나가서 아주 잘했어요.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면 90점은 줘야 됩니다. 90점은 줘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동행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제외교 무대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가 많이 향상됐어요. 김건희 여사 국제외교 무대 정식 데뷔.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로 출국. 공식 일정은 29, 30일. 대통령 참석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토 동맹국과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신흥 기술과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의 주 나토 대표부도 신설한다. 10개국과 양자회담,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예정, 원전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방위 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북핵 문제, 공조 등에서 각국의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나토 일정은 왕궁미술관 등 방문. 외교 데뷔전 28일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리는 갈라 만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 29일 참가국 점심 정상 배우자의 공식 일정. 스페인 왕궁 왕립 유리공장 유리공참,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등 방문.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 윤 대통령과 참석. 30일에는 스페인 왕실의 안내에 따라 왕리 오페라 극장 방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나가서 첫 무대가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 정말 대통령답다. 앞으로 세계 정상회의에 나가게 되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친분이 있게 소리 논의해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 많이들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어떻게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비판하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민주당이지만 야당 민주당이지만 박지원 젊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년 집권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있으면서 저 윤하양 같은 그렇게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일어나는 민생 안보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그 사람 저기 옳은 소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 찬성하고 박수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 정신 상태가 옳게 박여 있는 거예요. 알톤 존스라는 외국의 CITGO 회장이 한 어록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독불 장군이 아니다. 오히려
동료의 두뇌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독불장군이 아니다. 오히려 동료의 두뇌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아주 옳은 말입니다. 이 알턴 존스 시트고 회장의 그 어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료의 두뇌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이 돼서는 이 한계가 있죠. 삼국지도 보면 유비헌덕이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장비도 있고 관원장도 있고 조자령도 있고 이제 거기서 두뇌를 쓰는 제갈공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무게 있고 그리고 판단을 그 참모들의 계획과 건의를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수당의 국민의신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이런 그 알턴 존스 같은 이런 어록을 좀 봐야 됩니다. 혼자 잘났어요. 혼자만 알아. 또 뭐 어떤 일이 터지면 모르세요. 난 모른다. 난 아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빨리빨리 국민의힘도 새롭게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나저나 나는 민주당의 전 비상대책 그 박지원 그 26살인가요? 젊은 여성 아주 민생 안전에 대해서 그 집권한 정부 때 정부나 당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안보와 이 나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사는 겁니다. 이런 거를 180석 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에 당해 있는 사람들도 본받아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우선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그냥 못살게 굴고 뭐하고만 하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집권 세력입니다. 그것은 바꿔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웨덴 마드리드 가서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중도의 입장에서 편견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 따뜻한 마음과 위로와 지원이 있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나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가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에서는 교회에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어떤 계획이지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어쩔 수 없이 사망은 조윤아 양 같은 제2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있다면 그들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관심으로 지원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이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권중혜였습니다.